번째 주제. 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윤석열 너무 걱정돼요. 네. 근데 추미애 저기 벌써부터 뭐 다 붉은 줄이 쫙쫙 거졌다고 그래가지고 벌써 사표 낸 사람도 있잖아요. 네. 네, 법무부 뭐 연수원장이라든가. 그래서 추미애 대 이 윤석열 대 추미애 과연 어떻게 될까? 자, 그 혈전에 정말 비포 애프터 한번 저희가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큰일이에요, 큰일. 근데 이제 정확하면 제가 네. 보기에는 문재인 대 윤석열입니다. 단 맞아. 추미애가 앞에서 간판으로 그렇죠. 문재인이 빌려준 칼을 들고 이제 휘두르는 격이 됐죠. 저는 1월 2일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주어진 권한을 헌법적 권한을 활용해서 뭘 네. 하겠다? 저는 웃어버렸어요, 솔직히. 네. 그리고 아니 제가를 새벽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새벽에 하고 그 다음에 7시에 7시에 임명장 주고 네. 하루 종일 추미애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참 예. 불행한 일이고 또 불쌍한 일이 자꾸 어디서든지 이야기하자면은 검찰은 대한민국을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 검찰청입니다. 검찰청은 대통령 이하의 많은 부서에 그러니까 장관이 있는 법무부의 외청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장관 밑에 외청 가운데 하나인 그 부서의 장을 가지고 대통령이 나 싸운다? 그냥 코미디예요. 정확히 말하면 집안에서 큰 어른이 막내가 잘못하고 있어요. 야, 조용히 너 와서 너 그럼 까불면 혼난다. 쟤를. 이게 정상인 건데 노골적으로 마치 검찰 개혁이 막내 아들 두드러 팬 것이 자기 엄청난 업적인 것처럼 가장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다닐 거라고 똑같습니다. 부끄럽지도 않나요, 이건? 그래놓고 이제 그것을 사법 개혁이 말이 됩니까? 검찰 개혁이. 그러니까요. 네. 아니 부끄러운 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치매 초기면은 모르더라고요. 네. 부끄러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맨날 날짜를 틀리냐고요. 이번에 2002년도 22로 써가지고 그런 네. 점에서 제가 보기엔 심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얘네들이 아무리 기고만장했기로서니 이인영이 하는 거 보세요. 사회적 패권을 뭐 바꾸겠다? 저는요 그 말 들으면서 아니 이것들이 아무리 그래도 붉은 완장 찬 것까지는 내가 정말 눈 뜨고 못 볼 거지만 보고 있지만 사회적 패권까지 받고 근데 그 말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네. 얘네들이 이제 그동안은 주도 세력 교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패권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전형적인 게 운동권 용어죠. 패권을 네. 교체하겠다. 네. 이건 지금 그겁니다. 한국 사회를 여기까지 발전시켜온 이른바 산업화 세력, 근대화 세력 또는 민주화 세력까지 네. 포함해서 그들이 한국 사회까지 만들어서 그들을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운동권 세력, 사회주의자 세력, 공산주의자 세력들이 대한민국 끌어가겠다. 이것이 이른바 패권 교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걸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의 뿌리를 아예 뭐 아유, 싹을 자른 그러니까 정도가 싹을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근까지도 뿌리까지도 다 그렇죠. 도려내겠다 이런 네. 참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써니리님께서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맞습니까?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뭐 지식인 사이에서도 교수들 사이에서도 뭐 이렇게 공부만 하는 네네. 또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 다 쫓아내고 실력 없는 이른바 좌파 교수들이 학교를 다 장악하겠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로 목사님들 다 쫓아내고 말도 안 하는 이상 해방 신앙 믿는 이런 뭐 신부님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와서 네. 뭐 교계를 점령하겠다는 거고 불교계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 다 점령하겠다는 거고 정치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뭐 경제 구조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가 우리 현재 그 정착이 돼 있습니다. 이걸 다 뜯어 바꾸고 완전히 중소기업자들도 싫어해요, 이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산업 구조까지 다 바꾸겠다.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그 모든 틀을 바꿔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 틀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주의면은 저는 정말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주 이단적 공산주의 북한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자, 강창호님께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 정진범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추미애 잠정적인 피의자 신분 아니냐. 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뭐 네. 여러분들 네. 보도 다 보셨겠지만은 그렇죠. 추미애 대표 시절에 이제 대표실에 보면 대표 실장, 부실장 있습니다. 부실장이 뭐 정모 씨라는 사람이 네. 지금 검찰 소환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 있다고? 그렇죠. 대표의 의중을 가서 전달했겠죠. 그러면 안 봐도 빤합니다. 네. 자, 추미애 당 대표는 그 당시에 이제 특히 지방선거는요 재미있는 게 국회의원 선거하고 달리 당 대표의 권한이 생각보다 셉니다. 엄청나죠. 셉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네. 국회의원들은 막 각 개파에 싸우기 때문에 당 대표도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방선거에는 추미애 당 대표의 과거 보좌관들이 군수 후보로 막 내꽂았습니다. 특히 이제 울산 같은 경우
대통령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가 개표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피의자지요, 그건. 네, 헤더신님께서 어쩌다가 문화, 교육, 종교까지 다 장악당했나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기가 막히고, 그동안에 아주 얘네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떤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아주 그냥 정말 기술자처럼 해버리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맞습니다. 이제 그 공수처법 그렇고. 네. 자, 박종원님께서 문재인 치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치매인 척하는 것 같아요. 제멋대로 하려고. 그리고 나중에 나 치매였었다. 난 죄 없다. 이러는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정상 참작을 받기 위해서. 네, 네. 아니 미스터 김진태 같은 사람 없다 코리안 이러는데 근데 정말 요새 김진태 의원이라도 그래도 한 소리는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분은 진짜 친구잖아요. 제 후배죠. 그런데 한국당 의원들이 다 김진태 같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맞아요. 상황에서는요. 그래요. 지금 동네 가서 인사수위고 하고 다닐 때가 아니에요. 전부 다 그 이야기를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인데 김진태 의원만 돋보이는 거, 이건 비정상인 겁니다. 비극이에요. 비극인 거예요. 네. 김진태 의원처럼 모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앞으로 이제 문재인대 윤석열인데 네. 윤석열 대 추미애. 지금 보니까 추미애가 이제 인사권을 갖고 이제 윤석열을 일단 다 그냥 네. 여기까지 그냥 다 네. 뭐 형틀을 조이려고 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어떻게 될까요? 일단 벌써 인사안이 지금 다 네. 돼 있다는 것 같아요. 벌써 뒷조사까지 다 하고. 지난달에 벌써 장관 임명되자마자 인사안을 보니까 본인들께 다 연구를 했고 이제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인사안을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네, 저 잘 몰라요. 얘기해 주세요. 일단 내 남자들한테 진작 이렇게 했었으면 내 인생이 편했을 텐데. 알아도 모른 채. 어머, 처음이에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일단 이제 현 정권에 충성을 할 수 있는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검찰 몇 명을 부릅니다. 그건 이제 운명을 같이 할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의견을 물어요. 네. 그러면서 야 누구를 요직을 할 거냐. 그럼 좀 요직 모델 포스터가 생깁니다. 그럼 요직 포스터에 있는 친구들한테 부릅니다. 할 수 있는 야 니들 진짜 시켜줄게. 충성을 다할래? 그럼 충성 맹세를 하면은 자 걔들을 바탕으로 같이 이제 짜기 시작합니다. 안 자체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요한 자리는 아시겠지만 고검장 자리와 검사장 자리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자리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걸 안 먹으려면은 현재 밑에 있는 그러니까 윤석열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승진 발령해버리면은 요걸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불만이 없죠. 어찌됐든 승진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럴 사람들은 아니에요. 냉엄하게 내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들 표현대로 하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한테 저항하면 죽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과감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검의 뭐 공공범죄 뭐 옛날에 저기 하면 공안부장이죠. 반부패 부장, 중수부장이죠. 이런 사람들을 한직인 제주 검사장. 죄송합니다. 그건 이제 일이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이. 그러니까 조그만 데 있지 않습니까? 일이 많지 않은 이런 데 검사장으로 그냥 날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승진 발령시켜서 자기 사람들을 가장 중요한 게 반부패 부장이고 공공수사부장. 이건 검찰인데 옛날 공안부장 자리인데 그 선거 사범을 다루는데요.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서울중앙지검장. 여기는 이미 누구한테 충성맹세 이미 받았을 겁니다. 이미 내정이 돼 있을 거예요. 왜? 그럼요. 중앙지검장이 1차장, 2차장, 3차장을 임명하고 이제 스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특히 1차장 산하에 2차장 산하에 특수 1부, 2부, 3부장 이게 이제 핵심들이에요. 이 자리까지 이제 구도가 이미 다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딱 장악을 하고 현재 있던 친구들을 다 날려 보내버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재 뭐 서울중앙지검에 차장 있던 사람을 저 지방에 어디 차장으로 급은 같으니까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장을 저 지방에 어디 부장으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 딱 앉히면 많지도 않아요. 그 몇몇 포스트만 잡으면 되거든요. 중앙지검 형사부장 이런 거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특수 1, 2, 3부장 그 다음에 저기 선거사원 다루는 부서장 그 다음에 그 이하의 검사들 그러면 정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해서 수모를 줘가지고 너 옷 벗어라. 뭐 결국은 그렇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표내라. 네, 정리하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대검의 참모들 중요한데 현재 대검의 참모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할 때 1차장, 2차장, 3차장 했던 사람들 승진해가지고 사실 그분들도 굉장히 빨리 승진했죠. 전부 대검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을 날려 보내면서 윤석열 총장이
상의할 사람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네. 그 상의할 사람은 물론이고 뭘 일을 시킬 수 없는 사람들, 네. 움직일 수 없게. 네. 그래서 동그만이 이제 외롭게 오독하니 이제 윤석열 총장만 내놓고 나머지는 싹 도려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윤석열 사단은 완전 해체, 네. 초토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근데 굉장히 그 두 가지 의미 있는 게 있었어요. 그 추미애에 대해서 이제 이 지난 지방 선거에서 추미애의 개입, 특히 이제 울산 선거에서의 이거를 수사를 시작을 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 트랙 이 두 가지인데, 네. 자, 이 두 가지가 다 검찰로서는 참 만만치 않고 윤석열 총장은 이 와중에서 이걸 어떻게 조율하고 이끌어 갈 것인가, 네. 과연 이끌어 갈 수나 있겠는가, 참 걱정입니다. 전 추미애 건에 대해서는 원리 네. 원칙대로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공학적으로 본다면은 그래야 카드가 생기는 것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다음 이제 윤석열 총장의 현재까지 해왔던 스타일상 아마 고 아니면 고, 고 아니면 무조건 고. 예, 그렇지, 무조건 고를 이제 그렇게 고 아니면 고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수사팀들을 이제 교체해 버렸을 때 새로운 수사팀들이 오면은 인사권 전 장관이니까 교체해버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그 검사들이 이제 이른바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은 검사가 우리나라는 기소 독점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소 안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요. 불구속 기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더 제가 보기에는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결국 이제 7월부터 이제 공수처법이 이제 네.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효력이. 그러면 윤 총장으로서는 그 7월 전까지 뭔가를 하려고는 하겠지만은 네. 이 검찰 인사가 이제 다음 주에 내주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미 공수처법이 발효되는 거다. 이렇게 봐도 그렇게 틀린 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까지 전 들 정도예요. 네. 윤 총장을 이렇게 손발 묶는 거는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장 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청와대 울산 네. 개입 사건 아닙니까? 이건 사실 나라의 기강을 근본 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핵폭탄이에요. 그렇죠. 원자폭탄이죠. 그걸 이제 누르기 위해서 네. 근데 가장 그 핵심을 맞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윤재수니 뭐 이런 이제 그 다음에 저 누굽니까? 그 윤재수 사건이라든지 유재수. 유재수 네. 사건을 네. 이제 할 텐데 아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손발 다 잘리면은 이제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총선 결과 중요하겠죠. 총선에서 현재 야권이 과반을 넘기지 못해서 공수처법을 바꾸지 못할 경우에는 네. 이제 윤석열 총장의 결단의 시간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른바 그 법대로라면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특히 공직자 관련 사건에 대해서 찍으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 사단이 무슨 조사를 하고 있어요. 야 그거 보내 하면 이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주요 사건 검찰 하나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검찰 존재 이유가 있겠습니까? 잡범들만 다루라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이?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이게 이제 주목되는 상황이지요. 네, 절대로 사표낼 의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언론에다가 계속 퍼뜨리는 걸 보면은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이제 한판 해보겠다. 끝까지 나를 못 밀어낼 거다. 이런 네. 것도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서초동이나 이럴 때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검사들 300명이 사표낸다 뭐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예요. 네. 그래서 제2의 검란 또 항명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역시 4월 총선이라고 봐요. 그럼요. 네. 이 총선의 여부에 따라서 그 윤석열의 운명도 검찰의 운명도, 예, 네. 문재인의 운명도 추미애의 운명도 다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네. 일단 뭐 야당이 과반만 넘긴다 하면은 추미애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추미애 네.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수처법도 바꿔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꼭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네. 정말 바꿔야죠.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이런 법이 정말 게시타포법입니다. 이거. 그리고 헌법에 없는 기관이에요. 아, 공수처는. 그럼요. 예, 근데 예. 이걸 만들고 지금요. 그런 소문도 있대잖아요. 네. 최강욱이 있잖아요. 네. 공직기관 예, 비서관. 얘를 공수처장으로 카드에 올려놓고 있대요. 아 진짜예요. 그럴 수도 너무 있겠네요. 우리로서는 뭐 어떻게 최강욱이가 감히 어쩌고 그리고 걔 저기 사표 받아는 되는 거 아니야? 조국하고 그렇게 네, 그럼요. 공모를 했으니까 예, 예. 가짜 그 인턴 증명서. 근데 오히려 청와대에서는 지금 최강욱이 카드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와, 나는 정말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이 대깨문들 아까 서로즈님께서 대깨문들은 광기 집단이다 이러는데 청와대는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국민도 우습게 네. 보고 그러니까 특히 현재 눈치도 안 봐요, 국민 야당을 눈치도. 아주 우습게 좀 네. 공수처법이나 예산안이나 이번에 저기 뭐 선거법 통과된 거 보면서 대체 저들이 야당 알기를 정말 네. 뭐처럼 아는구나. 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네. 독재 정권 하에서도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완전히 니네들 필요 없어. 뭐 이런 투를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저들에게 회심의 펀치를 날려야 되는데 그게 결국 이제 총선이죠. 4.13, 네. 4.15 근데 총선. 네. 야당 무시하는 거를 넘어서 저는 이인영이가 사회적 패권을 바꿔버리겠다 네. 하는 거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 열심히 노력해갖고 건물이라도 좀 있고 나라 자기 집이 진짜 한 채가 아니라 두 채라도 있고 또 한 채도 어디서 좋은 데 있고 강남에 있고 이거를 다 뒤집어 엎겠다는 거니까 말하자면 사회적 패권을 바꾸겠다는 말하자면 지드식의 혁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토지 공유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냄새 솔솔 풍기면서요. 그다음에 박원순이가 지금 이야기 네.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정말 이럴 수가 있냐고요. 네. 그리고 나라님께서 30대 아들이 있는데 이제 우파로 다시 돌아왔다 이러는데 네, 네. 아유, 남성님께서 우리 내 식구 우파 쾅 찍을 거다 하는데 네. 정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일당 100 하시고 저는 5천 하고 이럴 테니까 내년이 아니라 4월 15일 총선이 나라의 운명이 걸리는 겁니다. 이거 공수처법 발효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네. 정말 사회적으로 이거 뒤집어 엎기 시작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네. 예. 정말 저들의 과반을 네. 이제 얻는다면은 이제 모든 게 뜻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가겠지요. 그들이 말했던 사회적 패권을 바꾸기 위해서. 그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그럼 그 이제 법을 정말. 하나하나 지금 네. 얘네들이 사립학교도 이제 다 이제 이사장들을 바꿀 네, 겁니다. 네, 자기들 네. 의도대로 바꿔 나갈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정교조 성향의 교수들이 학교를 장악하는 그렇죠. 거고 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네. 문화계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 분야로 이렇게 싹 휩쓸어 버릴 겁니다. 그리고 4.15 총선 되면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 어저께 영장 기각시키는 네. 그 판사 네. 저기 북한 그 사무소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마 보복과 그 정말 복수를 다 할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네. 자, 그 판사에 대해서 네. 이제 이른바 좌파 단체에서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발할 공수처에서. 수도 네. 있고 그다음에 누군가 뒷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누구하고 만났다더라 뭐 해가지고 하면은 일단 수사를 대상 올려버리면 그렇죠, 판사는 그렇죠.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판사 수사 대상 오르는 순간 나중에 무죄가 나고 기소를 하지 않더라도 재판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판사의 운명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판사들 거기에 다 이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네. 공수처가 가장 무서운 게 그건데 그것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프리버드님께서 4.15 결과에 따라서 이민 가야 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왜 우리가 이 나라에서 저 안방을 쟤네들한테 내주고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세금 내고 우리가 병역 치러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대한민국은 우리 거지 쟤네들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 도망가시면 안 돼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아우 정말 분해서라도 안 돼요. 왜 우리가 그럼요, 주인인데요. 그럼요. 네. 네. 저들이 대한민국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요. 솔직히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로 사는 거 저들이 거기에 보탠 게 뭐가 있습니까? 해방 놓고 방해하고 소리 지르고 광화문에서 잘하는 건 광화문과 소리 지르는 거 외에는 없는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아니 세금 내본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중에.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서브예요. 저는 무슨 뭐 보수와 그 저기 좌파는 이 양날개로 오른쪽 날개 뭐 왼쪽 날개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보니까 그냥 오른쪽 날개 그러니까 우파만 있으면은 되고 대신 좌파들은요 가끔 가다가 뭐 인권 문제라든가 그동안 지금 자기네들이 소홀히 하는 뭐 이러면서 약자의 얘기는 하고 서브로서 있어야지 맨이 돼서는 안 되는 게 좌파들입니다. 그럼요. 진짜. 우리가 오른팔 네. 왼팔도 보더라도 네. 물론 이제 왼손잡이분도 계십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네. 오른팔이 밥을 먹고 오른팔 하는 겁니다. 네. 왼팔 보조하지 않습니까? 들더라도 들면 왼팔 받쳐주는. 네. 사실 좌우의 관계가 이제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좌파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게 맞습니다. 이제 견제, 균형 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좌파니까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파가 또 긴장하면서 더 정신을 차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한국 사회에서의 역사의 원동력 발전의 힘은 우파였던 건 맞고요.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네. 그 이찬보물님은 그 5대 2래요. 그래서 우파가 5고 좌파가 2래요. 7남매인데 근데 요즘 들어서 중요한 건 좌파들이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킨다는 거야. 아우 정말. 할 말이 없겠지요. 그럼요. 네. 네. 하바나님 오랜만입니다. 미친 네. 정권 스트레스 받아서 좀 쉬다가 네 쉬셨죠. 오랜만에 방문합니다. 두 분과 여러분들 사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한민국도 정권 교체 회복 듬뿍 밟기를 소원합니다. 네. 진짜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바나님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10만 정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아, 안녕한 그럼요. 아, 선수 그럼요. 나옵니다. 아, 그럼요. 네, 당연하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바나님도 그때처럼 꼭 와주세요. 네. 제가 출판 기념회 하는데 그때 모이셔도 되고. 아, 그렇죠. 그때. 13일 날이죠. 15일 날. 아, 13일 아니에요? 15일 날 수요일. 나한테 13일이라고 해놓고요. 일전 그쪽 뭐 출판 사건인데. 나 저기 그런 거 좀 미리미리 좀. 그래서 오늘 와서 말씀 드리려고. 알았어. 15일 날 네, 몇 시예요? 오후 4시부터 6시요. 4시 어디예요? 송파 여성문화회관이요. 송파 예, 여성문화회관. 네. 아, 월요일쯤 네. 통계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가볍게 오셔서 네. 안영환 선수가 저기 소설을 썼어요. 근데 너무 잘 썼어요. 그리고 저도 그냥 가갖고 우리 안영환 선수 뿜뿜하는 거 네. 그런 거 제가 이제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제 정말 10만 정모를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하시면 저 되네. 끝나고, 예.